네, 최근에 또 빅뉴스가 떴죠. 리비안까지 테슬라의 충전 구역인 NACS 진영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있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5%까지 뛰었죠.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당연히 리비안 차량이 막 주가를 5% 끌어올릴 만큼 그만큼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테슬라의 모멘텀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4위인 스텔란티스 그룹과 그다음 벤츠, BM과 같은 독일 레거시, 마지막으로는 폭스바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앞으로 미국 시장은 테슬라 표준으로 통일이 됐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이 와중에 현대차에서 또 발표를 했죠. CEO가 투자자에 대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안 할 거라는 말인 것 같죠. 아마도 지금 아이오닉 5랑 EV6에 탑재된 V2L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NACS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보조금도 못 받는 판국입니다. 국내는 모르겠는데 이 미국에서 파는 차는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필요가 없어서 슈퍼차저를 안 쓴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국에서 차 팔 거면 미국 생산용은 무조건 NACS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올해 안으로 대부분 항복 선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모다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기업의 CEO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 시장이 정말 떠오르는 핫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직접 모다 총리에게 인도 공장 설립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최근에는 이제 12팩 짓겠다. 이제 물량 테란의 그분이 생각나네요. 한국까지 짓는다 이제 말도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좋은 뉴스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250를 넘어섰죠. 참 아이러니한 게 테슬라 100 초반 갈 때는 진짜 온갖 부정론이 득실득실했는데 $250 가니까 못 사서 안달입니다. 이래서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다는 게 너무 맞는 말 같죠. 다만 RSI가 무려 86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과매수됐다는 신호죠. 70을 넘어간 지가 이미 한참 됐는데 조정이 없었어요. 아마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백로그, 그러니까 주문 잔고예요. 주문을 했는데 아직 출고가 안 된 차량이 2022년 12월부터 엄청 줄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 거의 10만 건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수요가 폭발하는 테슬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매출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번 1분기 매출 성장률이 5%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력한 라이벌인 비아디와 지리자동차들한테 지금 셰어를 많이 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또 하반기에 기대되는 일이 있죠. 테슬라요. 올해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왜요? 네, 개미가 타고 있어요 라는 드라마의 내용인데 지금 상황과 약간 절묘하죠.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이 인도될 거라는 소문이 더욱더 퍼지고 있어요. 형태의 사이버 트럭 역시 계속돼서 목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윈터 테스트를 위해 뉴질랜드에서조차 목격이 됐다, 다양한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러니까 새롭게 주택이 얼마나 지어지냐가 전월 대비 무려 21.7% 급증한 163만 채에 달했어요. 원래 월가는 0.8% 감소할 줄 알았는데 21%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연착륙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시장이 품게 만들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우징 마켓 인덱스, 얼마나 주택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예요. 지금 보시면은 반등을 하고 있는 게 명확해 보이죠. 올라간 금리에 대해서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웃긴 게 연준 역시 이런 시각에 동의했어요. 2023년 실업률 예측치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4.6%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최근 연준에서는 이걸 4.1%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별로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연착륙을 할 것이다. 게다가 성장률 전망치 역시 0.5에서 1%로 제법 크게 올렸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코어 PC 역시 3.9%로 높게 유지될 거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중금리 혹은 고금리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돌아가는 경제 동향 이해하시려면 중국 상황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올해 예상 GDP 성장률이 대략 6%대에서 5% 중반대로 꽤나 많이 고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없다는 말이겠죠? 중국 물품별 소매 판매도 리오프닝 덕분에 기대감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도 팍 죽었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PMI 모두 기대감이 급등을 하다가 다 고꾸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의
중국의 청년 실업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신하방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청년들 보고 농촌으로 돌아가라, 공동부유를 해야 되니까 노동의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2023년에 나온 정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괴상망측한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1년에 대학 졸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11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500만 명이 대학원을 진학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중국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 청년들도 머리가 많이 굵었고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촌으로 돌아가서 감자 캐고 고구마 캐라니까 가겠습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20%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를 대폭 부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 중국이 금리를 실제로 인하했습니다. 무려 0.1%, 아니 1% 잘못 말한 거 아니냐고요? 0.1%가 맞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수치죠. 중국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스텝을 밟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핫한 뉴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결과만 정리하자면 둘 모두 윈윈한 게 아닌가. 간단하게 내용 살펴볼게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블링컨 장관과의 회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만큼 미국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 와, 이 정도면 중국이 정말 머리 많이 숙인 거거든요. 이게 경제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봐요. 그러자 미국 역시 하나의 중국, 곧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한 번 더 재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내용들을 잘 보시면 미국과 중국 모두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기조를 틀었다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이제 적대적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서로서로 위험 요소를 낮추겠다는 그런 정치적 행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이든이 내년에 뭘 앞두고 있죠? 대선이죠?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답이 뻔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잡고 성장률은 올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국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실업률이 20%가 넘어가고 지금 리오프닝 모멘텀이 안 나오는, 답 안 나오는 상황이죠. 이것도 역시 돈을 풀어서 제조업을 살리고 이 제조업을 통해 나온 제품들을 미국의 싼값에 수출해서 중국 경제도 살리고 미국 물가도 살리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림이 나오겠다, 이거 사이즈를 본 거죠. 물론 립서비스로 쇼잉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 정책 방향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자들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을 거라고 봐요. 경제는 예측하기 정말 어려워도 정치는 사실 표가 가는 방향을 생각하면 예측하기는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도 있습니다. 이미 기술 패권을 먹었다라는 자신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지금 AI 기술이 죄다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열심히 만들어 내보려고 하던데 중국판 GPT라고 불리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역시 짭BT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지금 AI의 핵심 동력인 AI 반도체를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이용한 훈련 및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100 칩셋,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최신 칩셋인 H100보다 한 단계 아래의 칩셋인데 이게 지금 중국 암시장에서 2배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원래 한 1,300만 원인데 지금은 2,600만 원에 팔아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반도체 하나만 틀어막아도 카피캣만 해오던 중국이 지금 AI 발전에서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쌀을 반도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